안녕하세요. 무릎학교 국어 공부하는 최내혁입니다. 네, 오늘은 수수께끼를 하겠어요. 수수께끼. 재밌겠죠? 네. 수수께끼 그럴 때는 일단은 질문하는 사람 있고 대답하는 사람 있잖아요. 혼자는 수수께끼가 안 되죠. 속담이나 민요 같은 데는 혼자도 되죠. 날 좀 보소. 이럴 수 있지만 수수께끼를 혼자. 장은 장인데 못 먹는 장이 뭐냐. 혼자는 안 되죠. 그러면 지금부터 각자 대답하세요. 장은 장인데 못 먹는 장이 무엇이냐? 장자가 들어가겠죠? 네. 뭐예요? 송장. 아, 송장이에요. 맞아요. 송장이. 그러면 강은 강인데 못 건너가는 강은 뭐냐? 요강. 이것은 이제 공부죠? 네. 하늘에 개가 4마리가 있대요. 하늘에 개가. 개가 우리 집 진돗개 있는데? 첫째로 제가 먼저 해볼게요. 무지개. 또 번개. 쾅쾅쾅. 번개. 안개. 와, 잘한다. 그 다음에 솔개. 그렇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뭐 알고 있어도 괜찮고 모르겠어도 괜찮지 뭐. 이 세상에 등이 있잖아요. 등이 6 있는 짐승이 뭘까요? 사람입니다. 등, 콧등, 손등, 발등. 6이잖아요. 야,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네. 좋았어. 서울역에서 떠나는 기차가 부산으로 하행열차 있잖아요. 그건 언제든지 완행열차예요. 지금 특급 나왔다 하더라도 무조건 완행열차예요. 그런데 부산서 서울 열차, 상행열차는 다 특급이에요. 하행열차는 완행열차, 상행열차는 특급열차. 이거 수수께끼야. 서울 역장한테 여쭤볼 건 아니고. 뭘까요? 왕년에 코 많이 흘린 사람은 체험으로 알아요. 보통 한참 얘기하다 보면 코가 나온 줄 모르게 나오잖아요. 완행열차. 그러다가 아차차 우 하면은 쑥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행열차는 완행열차, 상행열차는 급행열차.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우리 주변에 일어난 얘기도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안 잊어버려. 아이고. 그런가 하면요. 이것은 제가 쭉 얘기를 할 동안에 정답은 하나인데 표현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최내혁이가 정답 아니에요? 미남이다. 천재다. 남자 모델이냐. 여러 가지 있겠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또, 진짜라도 좋고 아니라도 좋은 거야. 가도 끝이 없는 건 뭐냐. 밖에 나가면 뺨을 탁 치고 도망간 게 뭐냐. 발이 없이도 천리를 가는 게 뭐냐. 끊어도 다시 붙은 게 뭐냐. 손이 없는데 나무를 흔드는 게 뭐냐. 이게 한 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이건 시인만이 꺼낼 수 있는 아이디어거든요. 바람입니다. 바람 있죠? 가도 끝이 없다. 밖에 나가면 뺨을 딱 친다. 휙 그러시죠. 발 없이 천리를 간다. 손 없이 나무 잎을 흔든다. 끊어도 붙은다. 그러니까 이전 어른들이 바람 하나를 가지고도 지금 시인이 시 쓰듯이 이런 상을 아이디어를 찾아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들은 바람? 이렇게 한 것은 문학이 아니고 이런 것이라도 전부 표현을 자기 개성 있게 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속담은 물론 이것도 민간에서 나왔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이제 바람이라고 한다든가 사물 있죠. 정답. 사물을
바로 말했어요?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바로 말을 안 했죠. 아까 콧물 그러면 될 건데 완행열차니 상행열차니 뭐 그랬잖아요. 바로 말하지 않고 빗대서 말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공부하지만은 그림으로나 이제 한문도 있긴 있어요. 보통 말로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아맞히는 놀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은 내가 답을 맞춰야 되죠. 그 훈련이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머리털 빠진 사람은 수수께끼 맞추기 힘들어요. 이 질문자와 뭐가 있어야 돼요? 해답자가 있어야 되고 서로 요즘 사람들은요 요강을 잘 모르잖아요. 화장실이라고만 알지 측간이라면 또 몰라. 뒷간도 몰라. 작은 집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좀 통할 수 있는 사람이야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금방도 이제 아까 뭐 완행열차다 이런 거 하니까 맞구나 그러지만은 그것도 기차 안 타본 사람도 모르지.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있어요. 참새 시리즈는 수수께끼냐? 이건 수수께끼 아닙니다. 수수께끼는 반드시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그런데 참새 시리즈는 정답이 없어요. 예를 들면 참새 5마리가 있는데 포수가 2마리 쏘았다. 3마리는 날라가 2마리는 날라가고 1마리는 있더라. 그때 있는 새가 뭐라고 했게. 이건 내가 아무리 정답을 맞아도 상대는 그게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정답 없는 것은 수수께끼가 아니고 정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장은 장인데 못 먹는 장이 뭐냐. 그랬더니 어느 우리 학교 공과생이 농약이 든 된장 아닐까요? 아이고 이래가지고는 이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야. 아이고 나 너무 놀래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수수께끼는 우선 두 편이 하나는 문제를 내고 하나는 풀고 탐정소설처럼 묘사는 극히 단순해야 되죠.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상식을 좀 바꿔야 돼요. 한번 볼까요? 막 닦을수록 더러워진 게 뭐죠? 걸레입니다. 오늘 닦을수록 막 윤기 난 것 같죠? 걸레는 더럽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철학은 있어요. 남들을 깨끗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 이런 뜻은 있지만은 걸레를 잘 찾아냈네요. 집안 청소 잘하시나 봐요. 됐어요. 근데 요즘 신식도 있어요.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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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3번만 치는 훌륭한 분이 있대요. 두부장사인가? 종 3을 치는 훌륭한 분. 훌륭한 분. 세종대왕. 어떻게 알으셨어요? 네, 세종대왕.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세종대왕은 한글 만들고, 그걸 갖다가 이 사람들은 종 3번, 3번 종, 줄이면은 세종. 훌륭한 분, 대왕.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돌려서니까, 이제 써먹어야지. 참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우리 이런 속담 사전이 있긴, 수수께끼 사전이 있는데, 한 5,000개가량이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새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수께끼 중에는 이제 이렇게 말로는 수수께끼는 좀 이따 자세히 하고, 역사 수수께끼가 있어요. 역사상 수수께끼가. 이것은 한번 우리 칠판에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역사 수께끼. 근데 수는 숨긴 것. 앞에 수는요. 뒤는 숨긴 것을 찾는 것. 그러니까 숨을 줄여서 그냥 수라고 지금 그렇게 해석들 합니다. 수. 그 다음에 꺾기는 겨루기. 시합이다. 많은 콘테스트다. 이렇게. 그래서 이 수수께끼는요. 보통 수수께끼라고 그러죠. 어떤 데는요. 준치새끼라고 그래요. 또는 우리 고향 같은 데는 숨기새끼라고 그래요. 숨기새끼는 숨바꼭질과 같다. 말로서의 숨바꼭질이거든요. 그 다음에
낄룰락이라고 하는데 낄룰락. 참 수수께끼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하여간 숨긴 것을 찾아내는 시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합을 할 때에 승리를 하면은 이득이 있겠죠. 보상이 있고 보통은 웃음이지만은 어떤 경우는 못 찾으면 쩔쩔매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과거에 우리나라 역사에 나타난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역사 수수께끼 시작. 역사 수수께끼인데 이거 한 예를 들면은 고구려 시조가 이름이 동명성왕 또는 주몽이라고도 하지요. 이 어른이 아들이 이름이 유리입니다. 유리 아들이. 그런데 아들이 어렸을 때에 수수께끼를 내고 갔어요. 먼저 나오면은 일곱 모난 돌 위에 소나무 아래에 있는 그 무엇을 찾아오라. 이게 수수께끼거든요. 이건 여러분 못 찾으면요 왕자도 안 되고 공주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분석할 때는요 먼저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밑줄을 치고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유리태자가요 이거 아버지가 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낸 얘기를 어머니한테 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한테 야 아버지가 낸 수수께끼를 풀어라. 그래 내가 왕자 된다. 그래가지고 앞산 뒤산 내 다녀봐도 일곱만한 돌이 없어요. 둥그런 돌은 있어도. 그래서 소나무 참 힘들고 그래 마루에 와가지고 야 나는 이걸 수수께끼를 못 푸는구나. 뭐지? 아이고 뭐야 보니까 여기 집 있잖아요. 집에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기둥 주춧돌 이 주춧돌이 7모가 났어요. 아 주춧돌이야. 소나무는 기둥이야.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칼이 이렇게 있으면 칼이 있지 않겠어요? 요 중간만 있는 칼, 부러진 칼이 이거 하나가 나왔어요. 단검이. 그래서 이 유리가 아버지를 찾아가세요. 아버지, 제가 아들 유리입니다. 아들이란 증거를 대라.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고주몽도 올 때에 자기도 끄트머리를 가지고 왔거든요. 끄트머리를. 그래서 자기가 가진 반쪽하고 아들이 가져온 반쪽을 딱 맞추니까 하나 되잖아요. 이건 아버지가 아들한테 왕권을 물려준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 붙일 때 여기가 피가 났다고 그래요. 쇠가 이어지는데도 이건 뭐냐면 혈통상으로도 완벽하고 칼을 쓰는 능력으로도 완벽하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잘 풀면은 2대 왕이 될 수 있어요. 1대 왕, 2대 왕. 그런가 하면 수수께끼 못 풀면 죽고 풀면 사는 얘기도 또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있는 스핑크스, 에디푸스라고 하는 수수께끼인데 보통 스핑크스 수수께끼라고 합니다. 스핑크스. 근데 여러분도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자, 뭘까요? 이거 지금 알아내지 않으면은 여러분 집에 못 가요. 아침에 4발로 걷고, 점심에 2발로 걷고,
그 다음에 저녁 때에 세 발로 걷는 게 뭐게? 그러면 살아. 이거 못 맞추면은 죽어요. 그래,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지나간 사람한테 묻거든요. 모르겠는데. 그러면 스핑크가 확 잡아먹었어요. 그때 100명인가 죽었대요. 그런데 에디푸스라고 하는 용감한 사람이 사람이다! 그랬더니 스핑크가 나 죽을래. 그래가지고 지금 피라미드 앞에 보초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죠? 아침은 아기 시절이죠. 이거는 뭘까요? 기어간다. 그렇죠? 점심은 청년 시절이죠. 두 발로 걷는다. 저녁은 노인이죠. 이 지팡이, 짚은 거.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철학이 있어요. 인생이 긴 것 같아도요. 아침, 점심, 저녁처럼 하루살이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내가 두 발로 걷고 있죠. 그러나 지난날 보면은 기어다녔기 때문에 너무 자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를 길러준 부모님한테 은공을 갚아야 되잖아요. 과거를 돌이켜보고 겸손하고 효도하라는 뜻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청년이었어.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또 지금 건강하지만은 늙어서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준비를 해라. 지팽이 짚을 걸 생각하고. 그래서 인생은 청년이라고 해서 과거를 생각할 때는 겸손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준비를 해라. 인생은 나그네 길 무엇을 아느냐 하면 살고 인생이 나그네 길 모르면 준비도 안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비참하죠? 네. 과거 부모를 부려도 그거 안 좋죠? 네. 이러한 인간이 인간을 모르면 죽는 거와 같다. 이런 진리가 요 속에 들어있거든요. 와, 기가 막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림 수수께끼도 있어요. 그림 수수께끼. 한 10대 개 되는데 바쁘니까 이 그림을 대충 그리면 여러분이 맞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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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뭘까? 아니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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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뭘까? 아이고 참 이상하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뭘까? 또 요것은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뭘까?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중에 하나 말해볼까요? 구멍으로 쥐가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 찰칵. 요건 뭘까요? 소뚜껑으로 쥐 잡았더니 꼬리가 이건 만한데 고바오 영감이 신문 보고 있잖아요. 도둑놈이 담 넘어 보잖아요. 이러한 수수께끼가 그림 수수께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지어볼까요? 지금 이제 한문을 공부하는 것도 있어요. 사람이 인자 이렇게 써요? 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죠? 네. 최고예요. 어떻게? 최고다. 그러니까 뭐예요? 큰 대자. 큰 것 중에 이 세상에 제일 큰 건 뭐예요? 하늘천자죠? 네. 하늘보다 더 높은 우리 신랑이 있어요. 이게 남편, 지아비부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수수께끼를 푸는 거예요. 남편이 하늘보다 높아요.
그 좀 이해줘요. 그런데 날아다니는 까치도요, 글자 한 자나 알아요. 까까까까. 까까까까. 무슨 글자일까요? 각각각이란 글자 있죠? 각각. 각각각자죠? 아유, 펄펄 끓은 물이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항상 차다. 그런 글자가 뭐예요? 설록차는 차. 이건 끓이잖아요. 근데 그냥 읽을 때는 차다. 먹는 차. 다방이랑 다. 차다. 세상에. 이렇게 또 이상한 것도 있어요. 또 어떤 아이가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요, 나팔을 불러요. 또. 그 나무 이름이 뭐게? 뽕나무상이에요. 뽕나무상. 제가 서당 다닐 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 공부도요, 재밌게 하면 안 잊어버린다고요. 여러분, 호적, 본적, 학교 출석번은 있잖아요. 그 적자를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말하면 문서 쓰는 적이거든요. 옛날에요, 어떤 여자한테 서당 다닌 남자가 우리 데이트 할까요? 데이트 하면은 시간과 장소 좀 알려줘요. 그랬더니 이 글자를 보내줬어요. 이 글자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다가 드디어 풀었어요. 데이트 날짜가 언제일까요? 21일.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세상에. 데이트 장소는 대바투로. 오란 말이요, 가란 말이요. 올래자. 물론 밤에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 하나 가지고 수수께끼 식으로 푸니까 청춘 사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도 수수께끼도 있고, 한문 수수께끼도 있고, 또 한글 물론 수수께끼 있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정말로 못 푸는 겁니다. 이게 이제 푸신 분은 내가 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수수께끼는 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동작을 해볼게요. 옛날 얘기예요. 산에 보면 바위가 많죠. 동굴 속에 백발 강도가 있어요. 노인이 강도질을 해요. 그래서 비상령이 내려가지고 포졸, 지금 경찰 아니겠어요? 5명이 잡으러 갔어요. 완전 무장하고. 그래서 3명은 도망갈까 봐서 바깥에서 딱 보초를 보고요. 2명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백발 영감을 잡았어요. 잡아서 공중에다가 들어 올라가지고 땅바닥에다가 떨어뜨려서 드디어 잡은 사건이 엊그저께 신문 났거든요. 이것은 무슨 수수께끼입니까? 이 얘기하니까 또 진짜 옛날 얘기인 줄 알았지? 힌트. 우리 몸에 있는 거. 코 푸는 겁니다. 코 푸는 거예요. 자, 이제 정답 알았으니까 맞춰봐요. 산중 동굴에 구멍이 둘 있는 굴 속에 백발강도 영감이 들락날락 하니 포졸 5명이 올라가서 셋은 보초 보고 둘은 잡아 공중에 올렸다가 또 옛날 얘기가 있어요. 중국에서 중국 제일 가난한 학자가 사신으로 왔어요. 한국에서는 떨었는데 어떤 떡보가 내가 상대하마. 그래서 만났거든요. 그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동작으로 하는 거예요. 중국 사신이 그러니까 우리 우리 편 떡보가 사각형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중국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이런 나보다 뛰어난 천재 처음 알았다. 그러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떡보 보고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뭐냐. 그런데 그 중국 사신 도망갈 때는요, 그 중국 사신 이렇게 했어요. 하늘이 둥글다는 걸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 떡보는, 그 떡보가 이렇게 했잖아요. 땅이 네모난 것도 안다. 허허. 삼강을 아느냐? 오륜도 안다. 염제실롱씨라고 이제 중국 신화에 수염난 신화, 단군 신화, 단군 같은 분입니다. 이런 분도 아느냐? 근데 복귀씨라고 분은 배복자와 같으니까 복귀씨도 안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신한테 너 어떻게 그 천재를 쫓아냈냐 했더니 그놈이 나보고 동그랑 떡 먹겠냐? 그래서 나는 4개 먹겠다. 3개 먹을래? 이마 5개 줘. 맛있지? 배불러.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가 반대된 정답 있잖아요. 자, 이렇게 제가 수수께끼를 얘기한 것은 조상님들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지혜를 줬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어머니들이 또 아버지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통해서 세상 신문에 난 사건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하나를 보면 둘을 안다. 이건 원칙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알고 또 인생 사는 소금 같은 재밌는 거. 아까 이렇게 코 푸는 거 보면 야, 코 나왔다. 그런 게 아니라 영감님 나오셨군.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알아듣지 않겠어요? 인생을 재밌게 사는 것도 문학의 하나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수수께끼를 마치고 이번에 13번에 걸쳐서 훈민정음에서부터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 수수께끼 옛날 얘기, 민요 했잖아요. 13번이나 고전문학 긴 여행인데 여러분이 와줘서 들어주셔서 참 고맙고요. 이제 못한 얘기 있으면 이제 한양대 저희한테 연락하면 제가 그냥 특강을 할 것이에요. 우리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조상님은 아름다운 문화를 우리한테 줬고 우리한테 왔어요. 우리는 당연히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 한국을 빛낼 또 우리 가문을 빛낼 우리 자손들에게 조상의 지혜를 전달해야 되는데 문학, 고전 문학을 통한 지혜가 그중에 중요한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자식들한테 알려줘서 큰 인물로 만드는 것 우리 할 일 아니겠어요? 네. 그런 이 큰 일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웃고 또 웃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